아직까지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원인에 모든 것이 다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근육 자체의 문제 혹은 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나오는 척수신경의 반사 메커니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일상생활 중 혹은 수면 중이나 운동을 과도하게 하신 후 종아리가 갑자기 딱딱해지면서 쪼여지고 비틀어지는 통증이 생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수초에서 수분간 지속되며 증상이 있을 때 종아리 근육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며 이런 경우에 증상이 발생한 근육을 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에 금방 회복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증상이 근육경련이며 보통 쥐가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발생하고 쉽게 회복되지만 드물게는 이런 증상이 밤마다 자는 중에 발생하고 보행 중이나 활동 중에 갑자기 발생하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과도한 근육의 경련에 의해 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근육경련인 쥐입니다. 아직까지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원인에 모든 것이 다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근육 자체의 문제 혹은 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나오는 척수신경의 반사 메커니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근육은 우리가 힘을 줄 때에도 에너지를 필요하지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각종 진해지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아마 근육경련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자주 복용하시는 영양제가 바로 마그네슘이실 겁니다. 마그네슘이 바로 근육이 휴식을 취할 때 근육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즉, 근육이 휴식을 할 때 마그네슘이 근육 안으로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운동을 할 때는 근육 안에 있는 마그네슘은 빠지게 되고 칼슘이 근육 안으로 들어오면서 근육에 힘이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내용이 이미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왔는지 요즘 근육경련으로 병원에 나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그네슘을 복용을 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육은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마그네슘이 아닌 칼슘이 근육으로 유입이 된다면 근육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근육이 쉬고 일을 안 하는 상태에서도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잘못되거나 혹은 정말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에 근육에 쥐가 나게 됩니다. 또 쥐가 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주로 하지의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은 허리인 요추 부분의 척수에서 나오는데 척수신경 그리고 척수에서 나오는 말초신경이 근육경련을 일으킵니다. 이 부분의 메커니즘이 좀 어려운데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척수반사라고 하여 근육과 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 그리고 이 근육을 담당하는 척수 레벨에서의 운동반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걷다가 오른쪽 발바닥이 못에 찔린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오른발을 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측 발만 드는 것이 아니라 좌측 하지가 우측 발을 들기 위해서 수축이 되고 우리의 체중을 다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즉,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척수반사가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척수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근육경련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우측 발을 들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척수반사가 작동이 되면 좌측 하지 종아리 근육이 단단하게 수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 몸의 근육경련을 일으키는 원인은 근육이 쉬려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와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의 잘못된 작동 그리고 이 근육을 지배하는 말초신경과 척수 레벨에서의 반사 과정의 이상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경우에 근육에 쥐가 날까요? 근육경련, 쥐가 난다의 가장 많은 원인은 뚜렷한 원인 없이 밤에 한 번씩 발생하는 경우인데 특히 낮 시간에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 밤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잘 나타납니다. 또한 무리한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 근육에 각종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동시에 마그네슘과 칼슘 같은 미네랄 이상 그리고 운동 시에 나타나는 탈수에서도 쥐가 잘 나타납니다. 저도 이전에 마라톤을 할 때 물을 많이 마시지 못하면서 탈수가 된 상태에서 계속 뛸 때는 괜찮다가 완주를 하고 나서 쉴 때 종아리에 아주 심한 경련이 발생하여 주변 분들이 스트레칭 해주신 경우가 몇 차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하면 유발 요인을 피하고 주로 쥐가 많이 나는 종아리 근육의 스트레칭과 수분 터치를 많이 하시고 혹시라도 쥐가 나게 되면 그쪽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해주시면 금방 회복이 되실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반복적으로 지간한다면 종아리 근육에 자주 지간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의 근육의 흥분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근육 내 주사 치료 등도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종아리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대한 치료 그리고 척수 반사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허리에 대한 치료 또한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허리에 디스크 등의 질병으로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육경련이 잘 나타납니다. 이는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통해 실제 신경과 근육의 상태를 확인하여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 허리 디스크로 신경이 눌려서 이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 지연하는 경우도 있고 자골신경통 같이 말초 신경에 문제가 있어도 저림과 증상과 함께 종아리 근육에 지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지 지간하는 근육만 치료해서는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드문 경우인데 근육병과 같이 희귀한 질병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근육경련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 몸의 종아리 뒷부분의 근육입니다. 왜 종아리 뒷부분의 근육이 근육경련이 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지간한 근육은 스트레칭을 하면서 늘려주시면 대부분 회복이 되십니다. 즉, 종아리 뒷부분에 지간하면 다리를 쭉 펴 상태에서 발목을 위쪽으로 젖혀주시면 종아리 뒤의 근육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시면 종아리 쥐는 곧 회복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회복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경직경련 증상이 나타나면 꼭 신경과 전문의 진료를 한 번은 받아보시고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를 키우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농담입니다. 간혹 쥐가 났을 때 이런 스트레칭이 아니라 걷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혹시라도 걷다가 근육경련이 악화되어 넘어지려다 하면은 다칠 수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걷는 것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근육경련인 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